이번 영상은 인테겐 컴퍼니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제품만 받았어요. 고마워요. 여하! 이번 영상에선 13900KS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코어 5.0을 기록했던 i9 9900KS, 그리고 최고 부스트 클럭 5.5GHz를 기록한 i9 12900KS를 잇는 세 번째 특별판 CPU인데요. 이번엔 최고 6.0GHz라는 빵당하면서 어마무시한 스펙을 달고 나왔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요 괴물 같은 녀석을 가지고 놀아볼 기회를 얻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기본적으로 13900K와 같은 구조를 가져가는 13900KS에서 눈여겨볼 것은 아무래도 피코 최대 부스트 클럭입니다. 기존 13700K의 피코 최대 부스트 클럭인 5.8GHz에서 200MHz 상승해 6.0GHz를 달성했어요. 질소냉각 같은 다소 난해한 쿨링이 없이도 물론 수냉 쿨러는 필요하겠지만 6.0GHz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제품이 될 만한 녀석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구조 특성상 스레드 디렉터가 탑재된 윈도우 11 사용이 강제되는 점, 그리고 클럭이 오른 만큼 더불어 상승한 최대 소비 전력과 가격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수 있겠는데요. 12900KS가 노리는 고객층을 생각해보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체 성능만 보자면 8개의 P코어, 성능 코어죠. 그리고 16개의 E코어, 효율 코어를 탑재해 총합 24코어 32스레드의 막강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전적인 CPU 구조로는 생각할 수 없는 재미있는 코어 스레드 숫자가 보여주는 처리 성능과 벤치마크 스코어는 웃으면서만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죠. 물론 코어 스레드 수가 많으면 병렬적인 작업 처리에선 효율이 올라가지만 앞서 설명한 스레드 디렉터의 완성도 문제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최적화에 따라 개인의 작업에서 경쟁사 라이젠 7000번대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아난드텍과 퓨젯벤치 사이트의 프로그램별 벤치마크를 꼭 한번 참고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가격의 경우 MSRP 기준 약 $110 상승해 $699가 되었습니다. 2월 7일 샵다나와 기준으로 13900K 제품과는 약 18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받은 제품의 경우 함께 수령한 Z790 막시 히어로보드에서 SP111을 기록했는데 기존 13900K에서 보기 힘들었던 110 이상의 수치를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13900KS가 노리는 고객층이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율품 뽑기 값으로 18만원을 쓸지 말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잡소는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받은 제품이다 보니 많은 수의 벤치마크와 게임을 구동해보진 못했는데요. 게임의 경우 CPU 성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FHD 해상도와 CPU의 역할이 다소 줄어드는 4K 해상도 두 가지 모두 테스트해봤습니다. 비교군으로는 13900K를 두었습니다. 형제의 대결이네요. 먼저 시네벤치 3종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온도와 하드웨어 인포상에 찍힌 CPU 최고 전력 소모 수치도 정말 많아봐야 8% 정도 차이였습니다. 애초에 형제 모델인 만큼 발열과 전력 소모 특성이 비슷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요. 그래도 점수는 13900KS 쪽이 전부 높게 나온 모습입니다. KS 이름값 하네요. 다음은 블렌더입니다. CPU 렌더 시간에서 표기 시간상 정확히 1초의 차이를 보였고요. 전력 소모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타임스파이와 타임스파이 X 스코어입니다. 요 정도로 나왔다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테스트는 표기된 옵션에서 5분간 프레임을 측정했고 리플레이 기능이 있는 게임의 경우 리플레이를 적극 활용한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롤입니다. 당연히 최상 옵션이고요. FHD 해상도에선 13900KS가 소폭 높은 하위 1% 프레임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롤이 은근히 민감한 게임인데 하위 1%도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4K에서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져서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모두 10단위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배그입니다. 울트라 옵션 다이렉트X 12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FHD 해상도에선 13900KS가 소폭 낮은 프레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KS가 앞서는 것도 뒤처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청에 참고 부탁드려요. 4K 해상도는 CPU의 역할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차이가 더욱 줄어든 모습이에요. 다음은 오버워치 2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모두 소폭 우위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5프레임도 차이 나질 않는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4K 해상도에서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상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FHD 해상도와 4K 해상도 모두 오차 범위 내 동급인 모습이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은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해야 할지 그래픽카드 바뀌는 게 아닌 이상해야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램 클럭의 차이를 둬도 비슷하게 나오답니다. 에이펙스입니다. 인게임 옵션 모두 최고 혹은 높음으로 두고 진행했는데요. FHD 해상도에선 동급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4K 해상도에선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이 정도 차이면 사실 플레이 환경 때문에 차이가 난 거라 아쉽지만 크게 의미 두기는 어렵겠습니다. 로스트아크입니다.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에이펙스와 마찬가지로 리플레이라고 할 만한 기능이 딱히 없는 만큼 인게임 플레이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플레이 환경별 등락폭이 조금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FHD에선 KS 쪽이 꽤나 큰 차이로 따돌렸던 반면 4K에선 동급 내지 소폭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레이가 없어 특정한 지역을 일정하게 도는 것으로 테스트했고요. 옵션은 아주 높은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FHD 해상도와 4K 해상도 모두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결론입니다. 13900KS의 실질적인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고 전기는 얼마나 더 먹으며 발열은 얼마나 늘었는지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찬받은 영상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데스크탑 시장에 6기가를 공식 스펙으로 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CPU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물론 그 타이틀을 위해 희생된 가격부터 발열, 전력 소모량을 물고 늘어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지만 KS만큼은 그럴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대상 고객층을 명확히 파악한 인텔이 던진 또 한 번의 스페셜 에디션, 이름값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텍도 고마워. 안녕.